자, 그럼 진짜로 고라파덕 캐릭터 만들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적인 그런 지식이 없으셔도 따라 하시면 다 따라서 만드실 수 있도록 제가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도 어느 정도 마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좀 있으셔야 아마 따라오는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에 쉘브의 기능, 그리고 카메라에 대한 UI, 카메라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방법이라던가, 제일 많이 쓰이는 센터 피봇, 프리즈, 그리고 델리트, 히스토리, 이 정도. 그리고 단축키 활용하는 방법, 그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나중에 기초 툴 설명에 대해서 따로 강의를 만들 거니까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고라파덕 만들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마야를 켜시고, 자, 쉬프트 우클릭 홀드 큐브 하시면 이렇게 큐브가 나오죠. 큐브를 위에다 두시고 머리를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머리, 그리고 복사하셔서 다시 아래쪽에다 놓고 몸통에 대한 느낌을 주도록 할게요. 사실 뭐든지 캐릭터나 뭘 만들 때 이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비율이라고 해서 이렇게 커도 되고 작아도 되는 게 아니고, 그 실제 라이프,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에 있는 그런 사물의 사이즈와 비슷하게 만들어줘야 나중에 렌더링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더 정확한 그 질감 표현을 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 사이즈를 맞춰주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자, 쉬프트 클릭 큐브. 기본으로 큐브를 만들면 이제 마야의 기본 단위가 센티미터예요. 자, 그래서 스케일 1이 1cm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라파덕의 사이즈를 내가 한 55cm 정도로 하겠다 하시면,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사실 고라파덕의 크기가. 그래서 우리 머리 사이즈는 한 이 정도, 몸 사이즈는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거는 키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든 막대고요. 고라파덕의 비율이 이제 약간 요런 6대4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맞춰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D키를 누르시면은 피봇을, 기즈모라고 하죠. 이 기즈모, 기준점이 되는 중심축을 마음대로 위치시킬 수 있어요. 이 위치를 변형하는 모드에 들어가려면 D키를 다시 한번 누르시면은 들어갈 수 있죠. D키 누르면은 이렇게 구체가 형성이 되는데, 이게 이제 기즈모의 위치를 바꾸는 모드이고, D키를 다시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이 물체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센터 피봇 D키 눌러서 아래다 홀드 해주고, 사이즈를 아래를 중심으로 줄이거나 늘릴 수가 있어요. 자, 크기 조정을 다 해주셨으면 델리트 히스토리 한번 해주시고요. 이게 없으신 분들은 에디트, 델리트, 죄송합니다. 에디트, 델리트 바이 타입의 히스토리 이걸 눌러주시면 되고, 그리고 모디파이의 프리즈 눌러주시면 오른쪽에 있는 요 스탯이 다 초기화가 됩니다. 자, 눌러볼까요? 프리즈. 1로 바뀌었죠? 그럼 이제 이 구체의 기본 1 사이즈는 기존의 23cm가 이제 1로 정의가 되는 겁니다. 1로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프리즈를 해버리시면. 대신 이제 이 값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1로. 내가 사이즈를 잘못 조정했어도 다시 여기다 1을 대입하면 우리가 적용시킨 그 사이즈로 돌아오는 거죠. 자, 다 됐으면
이 큐브를 이제 분할시켜 볼게요. 분해하는데 이제 디바이드라고 하죠, 영어로. 네, 나눠 볼 건데, 쉽게 나누는 방법은 시프트 키를 홀드 하시고 우클릭 홀드 하시고 스무스 눌러주시면 이렇게 디바이드가 됩니다. 자, 지금 한 번 나눴는데 한 번 더 나눠 볼게요. 숫자 2를 입력해서 엔터. 그럼 이렇게 구체가 되었죠. 밑에 큐브도 똑같이 해볼까요? 시프트 우클릭 홀드 스무스, 그리고 디비전에 2 누르고 엔터. 잠시만요. 거슬려서. 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 머리의 형태를 갖춰 볼 건데, 자, 스케일로 살짝 좌우로 잡아주고, 그리고 왜냐면 지금 고라파덕이 약간 타원형이에요. 그리고 몸체는 약간 달걀형이죠. 아래가 굵직하고 올라갈수록 좁아지고, 그리고 머리는 그냥 타원형, 앞뒤로 타원형이죠. 네. 그래서 자, 라테스라는 기능을 써볼게요. 오브제를 선택을 하시고 디폼에 라티스. 자, 여기가 이제 X, Y, Z 좌표예요. 나는 가로로 3번 쪼개고 세로로 Y축 세로로 5번 자르고, 앞뒤로는 2번 잘라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플라이를 해주시면 딱 그 말한 대로 분해가 됐죠. 분해가 됐다기보다는 이제 기준점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임의로. 그래서 이 임의로, 자, 보여드릴게요. 선택하시고 우클릭 홀드 라티스 포인트 하시면은 이제 이거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 이 점과 이 점 사이를 백분율로 이제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여기서 이만큼만 내가 늘리고 줄일 수 있는 겁니다. 형태를 잡기 아주 편리하겠죠? 그렇게 버텍스가 많은 경우 이거 하나하나 조정하기에는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쓰이는 기능입니다. 라티스 포인트.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이 시미트리라는 게 이제 좌우 반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른쪽만 잡고 움직였을 때 똑같이 반대쪽도 움직이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하냐면, 자, 위쪽에 원래는 기본이 오프로 돼 있을 거예요. 시미트리를 오브젝트 X를 눌러서 이 X축 방향으로 좌우 반전을 시켜준다는 뜻입니다. 하셔서 양쪽을 잡아줄게요. 잡고 줄여주고, 잡고 줄여주고, 잡고 살짝 줄여주고, 앞뒤로도 좀 줄여줄게요. 앞뒤로도. 이 시미트리가 켜져 있을 때 스케일, 지금 제가 스케일을 사용했잖아요. 스케일을 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스케일을 하실 때 시미트리는 중심축이 정 가운데가 아닌 내가 선택한 걸 중심으로 위치가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앞 뒤로는 상관이 없는데 좌우로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보여드릴게요. 버텍스 모드에서 내가 이만큼을 잡았어요. 그럼 중심축이 지금 여기에 나타났죠. 자, 가로축으로 스케일을 늘리거나 줄이면 이렇게 늘어나겠죠. 근데 시미트리를 끈 경우는 어떨까요? 끈 경우 이쪽만 선택이 됐기 때문에 역시 이렇죠. 근데 나는 이 얼굴 형태를 늘리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잡았을 경우 중심축이 가운데 있죠. 좌우로 이렇게. 그러나 시미트리가 켜지게 되면 중심축이 이제 이게 거울 반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로 위치하게 됩니다. 내가 선택한 거는 이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미트리는
스케일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고라파덕의 몸뚱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어요. 몸의 형태는 완성이 됐고, 다 사용하셨으면은 델리트 히스토리, 에디트, 델리트 바이 타입, 히스토리 그래서 적용을 시켜줍니다. 머리가 좀 큰 거 같아서 살짝만 줄여줄게요. 살짝 줄여주고 좀 더 내려주고, 그리고 스케일로 살짝 줄여줄게요. 네, 약간 눈사람 같은 형태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살짝 이렇게 포개져 있죠? 머리가 몸통 안에. 자, 그럼 벌써 머리랑 몸이 완성이 됐어요. 어느 정도. 팔만 추가하고 발 붙여주고 꼬리 만들어주고, 네, 그리고 입 부리 만들어주고 머리카락 눈 이렇게 만들어줘 보도록 할게요. 자, 머리털 쉬프트 우클릭 큐브 추가해 주시고 여기다 넣고 F 눌러서 확대해 주시고요. 자, D키 눌러서 V키 스냅이에요. V키는 스냅이에요. 버텍스 스냅. 버텍스의 스냅을 한번 시켜주시고 다시 위치값 고정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V키 홀드한 상태로 이 녹색 화살표를 드래그해서 아래로 내려주시면 아래에 붙죠. 네. 자, 스케일 위로 늘려주시고, 자, 마우스 우클릭 홀드 버텍스 잡아서 늘려주시고, 자, 메쉬 인설트 엣지로, 이게 옛날에 많이 쓰던 건데 이걸 쓰셔도 되고요, 혹은 멀티컷을 쓰셔도 돼요. 멀티컷의 다양한 단축키는 컨트롤 쉬프트 X입니다. 컨트롤 쉬프트 X. 그리고 컨트롤 키를 홀드 하시면 이렇게 면을 쪼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만큼 잘라주시고, 그리고 멀티컷은 여기에도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요 망치가 그려져 있는 거 있죠? 네, 가지고 이걸 누르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옵션이 보통은 이게 꺼져 있는데 이거를 켜시게 되면은 이제 면을 추가할 때 이 평균값을 볼륨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꼭 꺼주세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원래 트레디셔널한 방법으로는 인서트 엣지로 이걸 선택하셔서 그냥 이렇게 추가를 해주셔도 됩니다. 네, 편하신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멀티컷으로 이렇게 추가해주시고, 자, 버텍스 모드 선택해서 스케일 줄여주시고요. 선택해서 줄여줄게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느낌을 좀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머리카락 느낌이 가까워졌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쉬프트 클릭 스무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페이스 모드로 면 잡고 스케일, 익스트루드 컨트롤 E였어요. 해서 스케일 줄여주시고 하면 이렇게, 그리고 좀 더 당겨주시고, 네, 이렇게 표현해 주셔도 됩니다. 3번 모드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이 나죠. 자, 머리카락이 완성이 됐으면 이제 복사해 줄게요. 컨트롤 D 살짝, 한 번 더 컨트롤 D 회전,
개를 다 잡고 움직이시고 싶으면 컨트롤 G 눌러서 그룹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모디파이의 센터 피봇. 그러면 중심축이 이제 원래는 월드의 중심으로 가 있는데, 예, 센터 피봇을 해주시면 이렇게 중심축이 가운데로 옵니다. 자, D키 한번 눌러서 중심축을 다시 머리 시작 부분으로 옮겨주고 다시 D를 눌러서 고정해 줄게요. 자, 그리고 이 회전 로테이션으로 약간 모양의 각도를 잡아줄게요. 이런 식으로. 자, 3번 모드로 봤을 때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자, 눈을 그려볼까요? 자, 눈 간단해요. 멀티컷 이 기능을 써보도록 할게요. 단축키 뭐라고요? 컨트롤 쉬프트 X, 컨트롤 쉬프트 X 하셔서 다시 오브제를 항상 선택을 하고 멀티컷을 켜주셔야 돼요. 자, 컨트롤 쉬프트 X. 자, 그리고 물체를 자를 때는 반드시 1번 모드에서 잘라주시는 거 권장드릴게요. 이게 3번 모드는 이제 정확한 위치 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 잘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1번에서 하는 걸 좀 권장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에서 선 사이에다 추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불이 들어올 때 클릭해서 놓아주시고, 다시 이렇게 선 위에 불이 들어올 때 잡아주시고, 다시 면에 들어왔을 때 잡아주시고, 이 잘린 부분의 꼭지점이 면 위에 있느냐 선 위에 있느냐를 구분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선 위에다가 내가 클릭을 했다 그러면 무조건 이 선 위에서만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겹쳐서 이렇게 추가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세요. 자, 너무 여러 번 잘리게 되면 나중에 모양이 일그러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해서 하나하나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실수로 중간에 선을 잘못 이렇게 빼먹었다 이런 경우도 추가할 수 있으니까요. 예,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클로즈,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닿으면 클로즈라는 글씨가 떠요. 여기서 놓아주시면 하나의 구체로 뭐라죠? 동그라미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멀티컷은 엔터 키를 눌러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적용이 됩니다. 중간에 ESC를 누르면 다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 키를 꼭 눌러 주시고요. 이렇게 내가 빼먹었다 괜찮아요. 멀티컷 이 상태에서 그냥 클릭만 해주시면은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파란색이죠. 이건 추가가 된 게 아니고 추가를 하겠다라는 계획표예요. 여기서 엔터. 자, 그럼 이제 Q 누르시고 취소해서 우클릭 버텍스 모드로 가시면 이렇게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얘를 무브 툴로 옮겨줄게요. 이렇게 옮겨주시고, 자, 다시 한번 멀티컷으로 멀티컷을 하기 전에 잠시만요. 자, 시미트리가 켜져 있었다면 반대쪽도 추가가 됐겠죠. 지금 제가 꺼놨기 때문에 추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 기호에 따라서 오브젝트를 키시고 시미트리를 켜고 눈을 잘라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저처럼 깜빡 잊고 하지 못하는 경우 괜찮아요. 어차피 좌우를 반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 페이스 모드에서 자, 시미트리 끄고 이런 경우 선택하셔서 반드시 반투명으로 뒷면까지 선택이 됐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자, 반투명 확인은 쉐이딩의 엑스레이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제거해 주시고요. 자, 눈도 만들었으니까 잘라주도록 할게요. 눈이 이렇게 파였죠? 자, 우리는 한 번 더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자, 멀티컷도 되지만 여기 메쉬 툴에 보시면 인서트 엣지 루비라고 있어요. 누르시면 이제 이런 창이 뜨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멀티플 엣지 루프 선택하셔서 개수를 입력해서 이렇게 3등분을 할 수도 있어요. 혹은 위에 거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그건 기호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멀티컷을 계속 썼으니까 일단 멀티컷 쓰는 법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멀티컷 누르고 이번에 이거를 써볼 건데 엣지 플로우라고 있어요. 요거 체크해 주시고, 자, 컨트롤 홀드한 채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볼륨이 살짝 올라온 걸 볼 수 있죠. 이 사이를. 이 엣지 플로우가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체크를 안 한 채로 만약에 내가 추가를 했다, 아무런 변화가 없죠. 자, 근데 엣지 플로우를 하시고, 뭐 예를 들어 2를 입력, 수치값을 2를 넣고 2배로 이제 더 볼륨이 나오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으면서 면을 추가했죠.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같은 경우 그냥 1로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 다시 멀티컷으로 이 선 위에 클릭하셔서 꼭지점에다가 놓고 마우스를 떼줄게요. 이 상태에서 자, 여기 한번 클릭해 주시고 다시 한번 선에다가 놓고 드래그해서 반드시 끝에 스냅이 된 상태에서 놓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파란 점일 때 놓으시면 안되고 노란 점으로 바뀌었을 때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엔터 하면은 이 부분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이 추가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점과 점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모양 잡아주시고 다시 멀티컷 컨트롤 쉬프트 X. 자, 이번에는 이 꼭지점을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반드시 노란불이 들어왔을 때 놓아주셔야 됩니다. 선에서 시작해서 드래그해서 노란불일 때 떼주시고 엔터. 자, 다시 선에다가 불이 들어온 채로 클릭, 드래그, 노란불 떼고 다시 꼭지점을 놓고 떼고 이런 식으로. 이 작업을 해주는 이유는 뭐냐?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든 면이 사각형이어야 돼요. 예, 사각형이어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 하거나 할 때, 텍스처 할 때 기초적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토폴로지라는 거를 일정하게 폴리곤의 형태를 유지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멀티컷 컨트롤 홀드 클릭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세요. 됐죠? 자, 이제 면이 얼굴이 반대쪽밖에 없는데 컨트롤 A 누르시면, 한 번 더 누르시면 이렇게 채널 박스가 나와요. 여기 지금 델리트 히스토리로 이걸 다 날려줘야 돼요. 항상 맥스나 블렌더에 보면은 이제 모디파이어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되거든요. 중복해서 이게 많아지면은 과부하도 있고 또 용량도 많아지고 그런 오류를 많이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생각날 때마다 지워주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 에디트에 델리트 바이 타입 히스토리, 그리고 모디파이의 프리즈. 깔끔해졌죠? 자, 중심축이 이제 어긋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분들은 D키를 눌러서 V키 홀드한 채로 X축을 잡고 옮겨주세요. 가운데로. 이렇게 정 가운데에 위치하게 됩니다. 혹은 다시 한번 V키 홀드한 채로 X축 잡고
이 메쉬의 중간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놓고 놓아주셔도 돼요. 다 되셨으면 다시 D키 눌러서 취소. 고정, 네, 위치값 고정. 이 상태에서 컨트롤 D를 눌러서 복사해 주시고 스케일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을 해줄게요. 그럼 이렇게 반대쪽으로 복사가 됐죠. 자, 저는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쉘브로 만들어 놨어요. 예. 그래서 자주 사용하시는 것들을 여기 톱니바퀴의 쉘브 에디터에서 플러스 눌러서 저처럼 이렇게 탭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저 같은 경우 여기 있죠. 자, 모디파이에 컨트롤 시프트 홀드 한 채로 프리즈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로 가기가 형성이 돼요. 센터 피벗, 그리고 델리트 히스토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3개. 그럼 이제 클릭할 때마다 바로바로 적용이 되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여기 위에 앞에 있어요. 자, 이번에는 콤바인 할 거예요. 콤바인 어딨냐? 자, 2개의 메쉬를 선택을 하시고, 메쉬 툴, 메쉬, 에딧 메쉬에 콤바인이 메쉬 있습니다. 메쉬에 컴바인이라고 있죠? 눌러주시고 델리트 프리즈. 이제 하나가 됐어요. 이게 하나의 오브젝트가 다시 되었지만, 만약에 페이스 모드로 바꿔서 페이스만 선택하고 움직여보면 잘려 있습니다. 아직 이게 완전히 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체는 하나로 합쳐졌지만 붙어 있진 않습니다. 자, 붙이는 방법은 선택하시고 1번 모드에서 버텍스 모드로 전환하시고요. 우클릭 홀드 왼쪽, 그리고 반투명 켜주시고요. 반투명 여기 있다 그랬죠? 쉐이딩에 엑스레이. 자, 반투명 켜주시고 Q 누르셔서 가운데 부분만 선택을 하시고, 자, 시프트 우클릭 홀드 멀지 버티스에 멀지 버리시스 라고 있죠? 이거 옵션에다가 마우스를 하이라이트 해주시고 놔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0.001 단위의 거리에 있는 애들을 합쳐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어플라이 해볼게요. 사실 이게 점이 하나 같지만 이 하나에 지금 2개가 겹쳐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잘려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 선택해서 가까이 있는 친구들끼리 합쳐주겠다, 하나로. 그런 뜻입니다. 그걸 merge라고 하거든요. 어플라이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선택한 이 버텍스 점의 개수가 32개예요. 근데 이걸 적용하게 되면은 어플라이, 16개로 줄은 걸 보실 수 있죠. 정확하게 숫자가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접합이 됐다는 뜻입니다. (3번) 모드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정확하게 붙어있지 않다면 와이어를 껐을 때 여기 가운데가 갈라져 있는 모습이 보여요. 지금 정확하게 접합이 됐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건데, 자, 다시 전으로 돌려볼게요. 접합되기 전에는, 자, 3번 모드 하면은 보시면은 이렇게 화면을, 카메라 돌려볼 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붙여주도록 하는 겁니다. 다시 붙여볼게요. 붙었죠?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선택한 폴리곤의 개수나 버텍스, 엣지, 페이스 이런 항목들의 수치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저처럼 켜두시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상단에 디스플레이에 헤드스 업 디스플레이 에서 이 폴리 카운트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없어졌죠? 헤드스 업 디스플레이에 폴리 카운트 켜주시면은 정확하게 수치를 보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눈이 됐고요. 그리고 입을 만들어 볼게요. 자, 입 만들기는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